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날은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밥을 지어 남편을 출근시키고 3살 빼기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향했다. 해는 쨍쨍했고 시장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고등어에 비린내와 채소의 흙냄새,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간이었다. 한눈을 판 건 단 3초 남짓이었다. 계산을 하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던 그 찰나, 아이의 손이 손끝에서 빠져나갔다. 은비야?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은비야, 장난치지 마. 어딨어? 시장 골목 하나하나를 뛰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금방 나타날 줄 알았다. 어딘가에서 숨어서 깔깔 웃고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고 상인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흔들며 사정했지만 누구도 아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인파는 흩어졌으며 시장의 소음은 한순간에 정적이 되었다. 아이를 놓쳤다고요? 이름이 뭔가요? 생김새는요? 3살이에요. 이름은 은비고 분홍색 원피스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고 앞니가 약간 벌어졌고 목이 쉬어라 아이의 특징을 설명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렇게 아이는 실종되었고 집안은 무너졌다. 경찰의 수사는 몇 주 만에 종결됐다. 유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보하고 신문에 전단지를 실었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 어떤 실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었고 아직도 찾고 있어? 라는 말 대신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여보,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럼 어떻게 해? 찾을 때까지 버틸 수밖에. 밤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도 했다.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 고통만 남았고 집은 점점 침묵에 잠겼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아내가 말을 꺼냈다. 우리 아이 하나 입양하는 건 어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고아원을 찾았다. 여러 아이들 중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 5살, 이름은 은수였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끌렸다. 눈빛이 닮아 있었다.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그 슬픔의 결처럼. 은수야, 우리랑 같이 갈래? 응.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렸다. 아이는 조용했고 낯가림이 심했지만 1달, 2달이 지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 아내는 눈물로 대답했고 남편은 그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안았다. 벽에 걸려있던 은비의 사진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대신 은수의 웃는 얼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은수야, 오늘은 엄마랑 시장 갈래? 응, 엄마랑 같이 갈래. 그 작은 대답 하나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은수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에게 예의 바르고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은수를 두고 딸이 효녀네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우리
딸, 참 잘 컸죠. 그 말에 아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딸이지. 그 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 안도, 불안, 그리고 잊고 싶지만 결코 잊지 못할 이름. 은비. 은수와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은비의 흔적은 점점 흐려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어떤 날은 불현듯 길을 걷다가 은비를 닮은 아이를 보면 발걸음을 멈췄고 어떤 날은 은수가 자고 난 빈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년이 지나 은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누구보다 효심 깊은 딸이 되었다.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또 다른 딸은 3살의 기억으로 멈춰버린 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우연처럼 걸려온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혹시 따님을 예전에 잃어버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DNA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내는 수화기를 떨어뜨렸고 남편은 얼어붙은 채로 사진을 바라봤다. 화면 속의 여성, 어디서 본 듯한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 여보, 이 아이 은비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방송국 로비에 들어선 순간 숨이 막혔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한 방향으로 향했다. 바로 그들, 20년 전 딸을 잃어버린 부부. 카메라와 조명이 비춰지는 가운데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떤 분이 우연히 가족을 찾기 위해 DNA를 등록했고 거기서 이들 부부의 과거 기록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서류를 건네받은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이름, 그 혈액형, 생년월일, 유전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이곳에 온 건 단순한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 준비되셨으면 안으로 들어가시죠.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의 안내에 따라 문이 열리고 부부는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은 방 안, 테이블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길고 반듯하게 뻗은 생머리, 약간 처진 눈매, 그리고 코끝에 작게 남은 흉터. 흉터를 보는 순간 아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튀어나왔다. 은비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정적이 흘렀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며 감정이 파도처럼 일었다. 그러다 마침내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정말 맞나요? 그래, 엄마야, 아빠야. 우리 은비 맞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슴이 왜 이러는지 그녀는 손으로 가슴팍을 꾹 눌렀다. 부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시장에서 사라진 후 그녀는 근처에서 차에 실려 다른 도시로 옮겨졌고 보호자가 없이 떠돌다 한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다시 파양되었고 그 후로 몇 차례 보육시설을 전전하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는 이야기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잠깐만, 정말 잠깐만 한눈을 팔았는데 괜찮아요. 나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생일만 되면 괜히 울컥하고 그랬어요.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도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다시 찾은 딸과의 첫 만남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감정을 전해주었다. 며칠 후 그들은 딸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딸이 돌아올 자리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은수는 처음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감정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수예요. 이 집에서 그동안 살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억지 미소를 주고받았지만 그 어색함은 금세 공기처럼 퍼졌다. 세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방은 제 방이었나요? 응, 맞아. 네가 쓰던 방이야. 너 없을 때는 비워뒀어. 그 말에 은수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방, 그녀의 자리. 20년간 지켜온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주인을 맞이하며 뒤흔들리고 있었다. 세진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웃으며 식사를 나눴고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사진은 없었지만 은수의 사진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은수 언니, 가족과 오래 함께 지내셨죠? 응, 2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그럼 나보다 더 이 집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세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은수는 그 미소 뒤에 담긴 감정을 느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명의 딸이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조용했다. 처음 몇 주는 서로를 살피는 시간이었다. 세진은 얌전했고 예의 바르며 부모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은수 역시 최대한 차분하게 굴었다. 밥상 앞에서는 둘 다 웃었고 식기 소리는 고요했으며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도 기계적인 인사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얇은 유리처럼 팽팽하게 긴장감 위에 얹혀 있었다. 언니,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응, 그냥 평소랑 비슷했어. 너는? 나도. 독서실 다녀왔어. 영어 공부 시작했거든. 좋은 생각이네. 응. 언니처럼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하잖아. 세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은수는 그 말 끝에 깃든 날카로움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은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몇 년 전 승진하면서 사들인 화장품, 머리맡에 놓인 책 한 권, 모두 이 집에서 쌓아온 시간의 조각들이었는데 누군가 한순간에 그 모든 의미를 바꿔버린 느낌이었다. 세진은 조금씩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 함께 가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자청하며 어머니 옆에 섰다. 은수가 매일 해오던 일이었다. 누가 대신하라 한 적 없고 그저 자리를 채우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하던 자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은수야, 오늘은 세진이랑 같이 장 보러 갈게. 너는 퇴근 늦지? 응. 괜찮아. 세진이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 배우고 싶어 했대. 둘이 장 봐오면 내가 같이 저녁 준비할게. 아버지의 말에 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진이 만든 된장찌개가 올랐다. 어머니는 3번이나 감탄했고 아버지는 밥을 2그릇 비웠다. 진짜 맛있네. 네가 요리에도 소질이 있었구나. 별거 아니에요. 인터넷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왠지 은비 어릴 때 좋아하던 맛이야.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은비, 누구도 오래도록 꺼내지 않던 그 이름. 은수는 그 단어가 테이블 위로 가볍게 툭 던져지는 걸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은수는 요즘 자주 멍해졌다. 회사에서 보고를 듣다가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도 갑자기 손끝이 멈췄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먼저 움츠러들었다. 어느새 집 안 공기는 딸 둘이 아닌 새로 돌아온 딸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다. 부모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불균형은 더 뚜렷해졌다. 은수야, 오늘은 세진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어때? 괜찮아요. 저는 좀 피곤해서요. 그래? 아쉽네. 세진이 기대했는데 그 말에 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기대했다는 말조차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외곽에 있었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은수는 친구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위치를 확인받고 싶었다. 상대는 또래, 남자로 말이 잘 통했고 은수의 진중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은수 씨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유쾌하시네요. 처음엔 긴장해서 그래요. 익숙해지면 말 많아져요. 그는 웃었고 은수도 웃었다. 짧은 시간 안에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만남은 은수에게 오랜만에 숨 쉴 틈을 주었다. 집과 직장, 세진과의 묘한 경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시선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세진은 은수의 방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지인 만나고 왔어. 남자였어요? 응. 맞선이죠. 그래. 세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워졌다. 은수의 외출을 챙기고 옷차림에 대해 조언하며 마치 친언니처럼 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은수는 안다. 그 다정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며칠 후 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가 집 앞까지 은수를 데려다 주었다. 차창 밖으로 그 모습을 본 세진은 조용히 문틈을 닫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세진은 도윤에게 연락을 했다. 은수가 무심코 흘린 이름, 직장, 관심사,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도윤 앞에 나타났다. 혹시 은수 언니 소개로 알게 된 분이시죠? 아,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세진이에요. 은수 언니 동생이에요. 그녀는 밝게 웃었고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돌려줬다. 그렇군요. 언니랑 많이 닮았네요.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세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은수는 도윤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자.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은수는 무엇인가 어긋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진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도윤은 은수에게 안정감 그 자체였다.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가 묻어났고 대화의 흐름은 물처럼 부드러웠다. 은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집에서 느끼던 위축감이 희미해졌고 마치 그녀만의 작은 세계가 생긴 듯했다. 그는 사람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반응해 주었다. 은수 씨는 말이죠.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해 보여요. 그게 좋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무뚝뚝하다고도 해요. 그게 매력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저처럼요. 그가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릴 때 은수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집 안에서 조심조심 살아온 세월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세계에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찾아왔다. 어느 날 세진이 은수의 핸드폰에 도윤의 사진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심코 찍힌 셀카 한 장,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은 세진에게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화장을 고쳤다. 머리를 묶고 옷을 갈아입고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연습까지 했다. 그리고 이틀 뒤 도윤이 다니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 그녀는 앉아 있었다. 은수가 무심코 말했던 회사 근처의 단골 카페. 그녀는 정제된 화장과 깔끔한 옷차림, 유려한 말솜씨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고 도윤이 웃을 때마다 시선을 마주쳤다. 은수 언니는 좀 조용하죠? 네, 차분한 분이에요. 저는 좀 더 직설적인 편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돌려 말 못하거든요. 도윤은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세진은 확신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은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짧았고 대화는 어딘가 단절된 느낌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말투가 좀 달라서.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았어.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응. 서늘한 감정이 은수의 등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무심코 말했다. 세진이 요즘 참 밝아졌더라. 친구도 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어제는 어디 나갔다 오던데 누굴 만난 걸까? 은수는 묻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도윤과의 메시지를 천천히 넘겼다. 문장 하나하나가 뜨겁게 그리고 천천히 식어가는 중이었다. 날 저녁 세진은 은수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언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오래 웃게 해주는 사람. 고마워. 나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 근데 가끔 언니가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나 같으면 좀 더 내 걸 지킬 것 같아. 그 말의 끝에는 날이 있었다.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조용히 중심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은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이 미세한 분노가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 느꼈다. 불씨는 이미 옷자락에 옮겨 붙고 있었다. 세진은 움직일 때마다 의도했다. 웃음의 각도, 말의 속도, 눈을 맞추는 타이밍까지 계산된 듯 완벽했다. 집 안에서는 조용히, 부모 앞에서는 따뜻하게, 도윤 앞에서는 다정하면서도 은근하게. 그녀는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은수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언니는 참 말수가 적어서 좋아. 내가 말이 많다 보니 둘이 있으면 균형이 맞는 것 같아. 그런가 보네. 도윤 씨도 그 점이 좋다고 하더라. 은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도된 칼날처럼 다가왔고 무심한 듯 흘리는 이름 하나에 심장이 쿡쿡 찔렸다. 세진은 은근하게 도윤과의 만남을 늘려갔다.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을 보내고 언니 얘기하다가 연락드렸다는 핑계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은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도윤이 보낸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이었다. 세진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세진이 보낸 건 아니었고 도윤이 은근히 오늘 세진 씨 만났어요라는 말과 함께 첨부한 사진이었다. 도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다. 세진이 요즘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말도 통하고 은수 씨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친구 참 똑똑하죠. 네. 눈치도 빠르죠. 은수 씨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말은 대화의 마침표였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놨다. 그럼 나랑은 어때요? 도윤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건 편안해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고 좀 더 깊은 느낌? 그의 말은 분명 좋은 뜻이었지만 그 순간 은수는 깨달았다. 자신은 도윤에게 친밀한 익숙함이지 세진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움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세진은 은수의 방문 앞에서 또다시 말했다. 언니, 나 사실 도윤 씨 좀 좋은 것 같아. 은수는 침묵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언니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내가 뒤늦게 알게 됐을 뿐이야.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그럼 언니는 왜 계속 참기만 해? 그런다고 세상이 언니 편 들어줄 것 같아? 은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똑바로 마주 봤다. 난 네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어. 어릴 때 기억 안 난다더니 다 기억하잖아. 언제부터였어? 내가 맞선 본 날? 아니면 그 전부터? 세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언니, 나도 내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야. 20년을 잃어버렸잖아. 그 시간 누군가 대신 살았더라.
그 말은 분명했다. 세진은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은수의 모든 것을 탐하고 있었다. 자리, 애정, 인정, 그리고 사랑까지. 은수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것은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직감이었다. 세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씩 은수를 시험하며 무너뜨리고 있었다. 은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되물었다. 지켜야 할 게 사랑이라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은수는 달라졌다. 조용하고 참기만 하던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고 행동의 망설임이 사라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아버지의 셔츠를 다리고 어머니의 병원 동행도 자처했다. 저녁 식사 땐 가장 먼저 상을 차렸고 식구들이 식사할 때는 빠짐없이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주도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진은 그 변화를 날카롭게 눈치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싸움의 신호라는 것도. 언니 요즘 좀 많이 바쁘다 가족들한테. 내가 원래 하던 일들이니까. 그래도 요즘은 뭔가 되찾으려는 느낌? 잃은 게 없는데 뭘 되찾겠어? 세진은 웃었다. 그 웃음은 얕은 연민을 가장한 조롱이었다. 은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세진은 착한 척하는 것도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것도 능수능란했다. 그녀는 겉으론 밝고 솔직하지만 말의 칼끝은 정교했고 잔인했다. 며칠 후 도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다. 은수는 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직접 카레를 만들었다. 도윤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매콤하고 단맛이 섞인 바로 그 맛이었다. 현관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다. 세진은 잽싸게 나가 그의 팔을 잡고 반갑게 인사했다. 왔어요? 언니가 음식 준비 많이 했어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은수는 묵묵히 미소 지었지만 두 사람 사이 흐르는 기류는 뚜렷했다. 식사 자리에서 세진은 도윤 옆에 앉았고 은수는 맞은편에 자리했다. 식탁 위엔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도윤 씨 카레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요? 맛있는데요? 은수 언니는 요리도 잘해요. 근데 은근히 욕심도 많아요. 말은 안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뺏기려 하거든요. 세진아, 그냥 농담이야.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요, 도윤 씨.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고 은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다. 식사가 끝난 후 세진은 도윤에게 커피를 내려주겠다며 부엌으로 데려갔다. 은수는 홀로 남겨졌고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미세한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은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가족분들 다 따뜻하시고 세진 씨도 말 잘하고. 그랬구나. 왜? 뭔가 불편했어? 아니, 그냥 궁금했어. 세진 씨가 좀 과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인데 나는 은수 씨 생각 많이 해. 오해하지 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은 고마웠지만 어딘가에 선을 긋지 않는 애매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세진은 그 틈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의 침대 맡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세진의 방 앞에 서서 말했다. 도윤이랑 그만 좀 엮이지 마. 세진은 문을 열고 웃었다. 왜? 혹시 내가 뺏을까봐.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니지. 언니가 지켜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걸. 그 말에 은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세진의 눈빛이 빛났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임이었다. 사랑과 질투, 그리고 자존심, 서로를 향한 심리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 이미 징후는 분명했다. 말끝마다 숨겨진 공격, 시선 속에 담긴 도전, 그리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들끓는 분노. 모든 감정은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다. 그날 저녁, 세진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은수 언니, 아빠, 엄마, 다 같이. 아버지는 신문을 내렸고 어머니는 물을 따르던 손을 멈췄다. 은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게 좋잖아. 세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입양 서류와 보육권 기록, 그리고 은수가 어릴 적 진료받았던 병원의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언니 방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어.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궁금해서 좀 더 알아봤어. 세진아, 그건 아빠, 그냥 들어봐요.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 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가 20년을 잃은 동안 누가 내 자리를 대신 살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놨고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은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은수 언니, 고아원에서 파양 한 번 당했었더라. 그 집에서 문제아이라고 소문도 돌았었고 학교 다닐 때도 전학 여러 번 다녔다면서? 그만해. 왜?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야. 사실이잖아. 사실이니까 더 잔인한 거야. 언니가 너무 깨끗하게 굴어서 사람들 다 언니 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언니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넌 뭐가 완벽한데? 20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사람 하나를 송두리째 부정할 권리라도 생긴 거야? 그 20년 동안 내가 없었잖아. 너 혼자서 가족을 차지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너는 이 집의 모든 걸 이미 가졌더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네 착각이야. 난 아무것도 가진 적 없어. 늘 빌려 쓰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었어.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데. 세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둘 다 그만해. 왜요? 전 이제야 입 열었는데요. 세진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나는 내 자리를 되찾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도 언니가 차지한 것들도 나라고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이 아니라 네 방식이 틀렸다는 거야. 은수는 눈을 반짝이며 맞섰다. 넌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리를 채우려 해. 근데 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 한 거야. 폭로는 끝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감정의 잔해뿐이었다. 식탁 위에 남은 찬물처럼 누구도 손대지 못한 말들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은수는 짐을 쌌다. 말없이 조용히. 어머니는 문 밖에서 울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세진은 거실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이긴 건지 잃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집엔 이제 가짜와 진짜가 없다. 오직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만 있을 뿐이었다. 은수는 떠났다. 이른 새벽 집안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어머니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수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은수의 이름을 먼저 꺼내지 않았고 세진도 의도적으로 말을 아꼈다. 그렇게 한 집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말이 없었다. 한편 은수는 도시 외곽의 작은 쉐어하우스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출근은 조금 더 길어졌고
집은 작았지만 편했다. 아무도 그녀를 딸로 정의하지 않았고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공기가 있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문자를 남겼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도 내 빈자리가 너무 크구나.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꼭 말해. 그 말 한 줄에 은수는 처음으로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었다. 조건 없는 문장이었다. 이제 선택은 은수에게 있었다. 돌아가도 돌아가지 않아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